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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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노래 있지. 안녕하세요.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자, 깜짝 놀라신 분들, 심장 약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 27일 월요일입니다. 임시공휴일 돼서 오늘도 쉬게 됐죠. 물론 불편하신 분도 있고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긴 하죠. 요즘 시대 같으면 솔직히 말해서 휴일이 많다, 그렇게 좋은 시절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일이 많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되고 붐비고 이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쉴 때는 또 쉬고, 그 다음에 또 분기팽천 해가지고 또 우리 일 열심히 할 때는 열심히 해야죠. 분기팽천하면 안 되죠. 예, 힘내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은 집에서 또는 각각 편하게 하는 장소에서 쉬고 계실 텐데요. 그래도 이거 하루에 하나는 하고 갑시다. 그래야 또 리듬을 끊기지 않죠. 매일헌법 정인영입니다. 하얀 돼지. 자, 1월 27일 월요일인데요. 해양경찰 문제, 평등권 문제였습니다. 살펴볼게요.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하는데, 뭐 최근 판례라 이런 것들을 주로 요즘에는 옛날 판례 위주보다는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많이 내는 것 같아요. 헌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현재 삶을 담고 있는, 그 다음에 국가적 과제로서 가장 근본적 결단을 얘기하거든요. 국가적 과제로서 근본적 결단, 솔직히 말해서 평화롭고 좋은 상태라면 굳이 우리가 기준을 세워놓고 지켜라 라고 할 필요가 없죠. 지금처럼 국가 혼란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가세요 저렇게 가세요, 지금의 가장 정확한 정답을 마련한 곳이 바로 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종의 좌우명이고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우리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과 같은 얘기예요. 대한민국은 솔직히 말해서 다른 민족에 비해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정체성이 강한 국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디에 포섭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뭐 고구려 시대도 마찬가지였지만 수당, 또 몽고, 그다음에 이런 시대를 거쳐오는 과정에서 그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동화되는 민족이 아니다. 너무 색깔이 강하다. 이들은 다 없애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면 존중해 주거나, 그래서 존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기를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민족은 솔직히 말해서 존재의 근거가 또는 존재의 동력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 민족 안에서, 우리 국가 안에서 우리 스스로 의심이 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스스로 의심을 갖게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뭐 공인의지에서 많은 사람들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자리에 대해서는 그런 건 조심해야죠. 그래갖고 할 자리와 말을 못할 자리 구별하시고, 다만 저는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정확하게 정당하게 제 헌법적 지식과 헌법적 신념과 제 신념에 맞춰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등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맞는 건 맞고 틀린 건 틀린 거잖아요. 왜 자꾸 호도하고 왜곡하고 합니까? 자, 많이들 불편하시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자, 평등권 문제 살펴봐야죠. 일단은 우리 평등권 많이들 힘들어 하세요. 왜냐면 평등이라는 것 자체가 개념이 되게 모호하고 애매하고, 그다음에 너무 확장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공부라는 게 뭐냐면요, 너무 모호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딱 여기까지다 라고 특정을 줘줘야 그게 학습이고 공부입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공부는 대부분 수험, 그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 영상을 보면서 헌법적 지식이나 평균적인 어떤 공통된 지식을 얻겠다? 좀 힘드실 거예요. 제가 철학을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인문학을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물론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학문의 범위를 정확하게 정해줘야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수험에서의 헌법은요, 딱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등권, 그러면 첫 번째, 이거 기본권입니다. 주관적 공권의 성격을 갖고 객관적 가치 질서로서의 성질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함께.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그렇잖아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국가 대 국민 간의 관계에서도 주장할 수 있고, 사인과 사인 간의 모든 영역에서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하나에서 쓰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평등권을 누가 국가가 또는 사인 등이, 국가나 또는 사인 등이 차별을 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항상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 없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쟤는 법도 없이 살 놈이야. 그런 사람들은 문제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뭔가 기준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지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국가나 사회 등의 차별 문제가 있을 때, 자, 이 차별 문제를 올바르게 결정해 줄 기준이 필요한 거죠. 기준. 그걸 우리는 평등권이라는 기본권의 차별 문제를 바로잡는 기준을 이렇게 해야죠. 평등 원칙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등원칙은 위반한다, 위반하지 않는다라는 기준이고요. 평등권은 침해받는다, 침해받지 않는다라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기준과 대상을 잘못 이해하시면, 잘못 말씀하시면 정확한 의사표현이나 전달이 안 되고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등권은 보호받아야 할, 보장받아야 할 대상이고요. 자, 평등원칙은 이 대상을 침해하는 또는 차별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인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근데 이게 애석하게도 11조에 이게 일반 규정이다 라고 다들, 포괄 규정이다 라고 다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여기에 명시적으로 예, 규정을 두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평등권, 평등원칙이라고 돼 있진 않지만 당연히 인정합니다. 포함합니다. 당연히 포함하죠. 의심 갖지 않습니다. 아무도. 다만 이제 뭐라고 됐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이다. 가장 진보하고 시험 문제 지금은 안 나오죠. 앞에만 평등, 적용할 때만 평등하는 게 아니라 법 내용 자체도, 내용도 이렇게 얘기해야죠. 도 평등이다. 그래서 적용상의 평등뿐만 아니라 내용도 평등이다 라는 게 이 문헌에서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요 글씨가 전문에도 여기까지가 써 있어요. 근데 전문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이건 전문사항이고요. 11조에는 차별, 금지 이렇게 써 있잖아요. 11조하고 전문도 구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적 신분이 있나요? 선천적 신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천적 신분은 존재합니다. 이거요. 전과자라든지 그런 것들, 또는 공무원 신분이라든지. 그래서 일반 직업을 가진 자하고 공무원은 탄리 처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따라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따라서 공무원하고 일반 직업하고는 다른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오늘도 판례에 나온 지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하고 일반 사인자, 직업을 가진 자하고 다른 게, 직업이라는 게 계속적인 영리적 활동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아무래도 공익, 그다음에 많은 권한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을 따로 두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의 지위와 사인의 지위를 모두 갖고, 공익과 사익을 모두 갖고, 이런 식으로 해요. 업무 집행 중이에요. 공인의 지위. 그다음에 집에 와서 자, 뭐 편의점을 가요. 그러면 사인의 지위.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인에 비해서 공무원은 조금 더 제한을 많이 하고, 물론 혜택도 있죠. 그러니까 달리 대우하는 건 합리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러면서 이걸 예시로 보더라. 그래서 기본권과 기본권의 차별 문제도 문제 삼고, 마찬가지로 또 기본권 차별 문제도 있고, 심지어는 이걸 넘어서, 왜 모든 영역에서 쓰니까, 자, 일반적으로는 법률상 권리 또는 제도와 권리나 제도, 이런 영역에서 차별 취급도 문제 삼습니다. 하지만 이쪽은 이렇게 나눠서 법률 세계 이야기고, 이쪽은 나눠서 헌법 세계 이야기다 보니까 여기서 판단하는 기준과 여기서 판단하는 기준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중 기준을 쓰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이중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두 가지 기준. 이쪽에서의 기준과 이쪽에서 기준이 좀 다르다. 여기서는 아무래도 헌법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영역에서는 엄격 심사로서 비례 심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의금지 심사라고 하죠. 그래서 합리적 사유 유무로도 충분하게 판단을 하고, 하지만 여기는 정적, 필상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알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이 비례심사를 또 이 안에서 엄격한 비례심사를 할지, 완화된 비례심사를 할지, 완화된 비례심사, 엄격한 비례심사, 여기는 완화심사라고 하지, 자의금지 심사를 완화된 비례심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완화된 심사, 완화심사 기준으로 자의금지 심사. 그래서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판례를 보는 거예요. 선생님, 어느 때는 이걸로 합니까? 라고 했더니, 11조가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4조의 선거에서, 31조 교육에서, 32조 근로에서, 36조 가정과 혼인 관계에서 차별 취급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 헌법의 별도의 규정을, 헌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이런 데서는 무슨 규정인데요? 차별을 하지 말라는 금지 영역
영역, 가정과 혼인, 근로, 교육, 헌거 또는 기준을 따로 제시를 한다면 엄격하게 바라봐라. 하지만 몇 개 안 돼요. 여러분 시험에 32조 6항에 보면 자, 국가유공자, 전물 공경 유가족, 상위 공경 본인은 아무래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다치시거나 돌아가신 분의 유가족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 근로에 기해서 특별한 조치를 해주잖아요. 여기는 특별한 조치를 해라. 그래서 오히려 차별을 해라. 라는 별도의 해라고, 자, 여기는 하지 마라. 금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금지, 해라. 이럴 때는 비례 원칙을 동일하게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비판이 있어요.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냐. 그래서 모든 것을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면 그것도 자의적 기준에 따라서 나누면 우리가 법을 뭐하러 배우는 거냐. 그래서 비판은 하지만 그래도 헌법재판소 견해는 아무래도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서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다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서 이제 판례 문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국가라 할지라도 국고작용으로 인한 국고작용은 그러면요 사경제 주체로서 국가도 물건 사잖아요. 사경제 주체로서 일어난 민사관계에 있어서 일반인과 같이 원칙적으로 대등하게 다뤄져야 하며 국가라고 하여 우대할 헌법상 근거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럴 때 국가는요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했으니까 문제 발생했을 때 그걸 해결하는 장소는 행정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민사법원에서 해결을 합니다. 두 번째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의의와 목적을 고려하면 요건 많이 나왔었죠. 예전 판례요. 내부신고자하고 외부신고자. 아무래도 내부신고자 위험 부담도 크고요. 또 정보 이런 면에서는 조금 더 정확성이 외부신고자보다는 조금 더 높죠. 달리 대우하는 건 합리적 이유가 있다. 세 번째, 근로자의 날을 법정 유급 효율로 할 것인지에 있어서 자 근로자의 법정 유급 근데 그건 일반 사인. 하지만 공무원은요. 어차피 호봉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반드시 공무원도 유급휴일로 해라? 이런 거는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일반 근로자하고 공무원도 근로자성은 있지만 동일하게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가 아니라 다 충분히 공익적 대변자로서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는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공무원의 법정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 일반 근로자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에 해당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침해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법정 유급휴일이 그러니까 법정 휴일이지만 공무원에게는 유급이 아니라 무급이고 일반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둔다 해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4번 초, 중 등 교원에 대해서 정당 가입을 금지하면서 아무래도 미성년자를 가르치는 분들이다 보니까 잘못된 선입견 같은 거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쁘다가 아니라 다른 선입견을 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대학교는요 성년자를 가르치기 때문에 선입견을 주기가 어려운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달리 대우하는 건 합리적 이유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대학 교원에게 허용하고 초중 교원에게는 허용하지 않으면 이건 합리적 이유가 있다. 따라서 기초적인 지식 전달, 연구 기능 등 직무의 본질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이므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갖고 정리하시는 게 여러분 자 오늘도 하나 건졌어요. 제가 잡소리 좀 했지만 그냥 넘어가세요. 자 여러분 오늘도 봤으니까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고 쭉쭉 갑니다.